못 보신 분들도 있을 듯 싶어서 다시 한번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독 특종으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었고, 김건희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을 동행한 남자의 정체는 이라는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잠깐 그 부분 언급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개최된 프랑스 국경일 리셉션에는 고대 그룹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코리아 원팀으로 BIE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총력 지지 교섭에 함께 나섰다고 홍보의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프랑스 국경일 리셉션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셉션을 마치고 24일 저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우정이라는 한식당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던 이날은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를 나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과 우정식당의 2층 단독룸에서 총수들도 수행원 없이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말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저녁 8시에 시작해 밤 11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11월 25일 오전, 이미 전날 2차에 걸쳐 폭탄주를 말아 마셔 과음을 한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에 골아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파리에 있는 어디론가를 방문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동행해서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부의 오드센 파리 인근의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명품 루이비통 재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김건희 씨는 한 남자를 대동하고 갑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이 남자, 김건희 씨와 매우 가깝게 밀착해 사진을 찍은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박동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의학 박사이자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동만 원장은 업계에서는 꽤나 정평이 있는 안면 거상술 및 주름 성형의 1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원장은 성형외과들의 집성촌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 있는 꽤 이름이 있는 비호 성형외과에서 동료 성형외과들과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전원 취재팀은 오랜 취재 끝에 박동만 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여러 차례 성형수술과 시술을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그는 비호 성형외과를 나와 단독으로 이름을 걸고 박동만 성형외과를 신사동 사거리에 개점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2022년부터 박 원장을 대통령실 자문의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길게 보도했어요. 네, 그리고 저 마지막에 약 3초 정도 김건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 앞에 뭐 윤석열과 재벌 총수들과 함께 술을 마셔서 떡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 외간 남자와 함께 단둘이 뭐 루이비통 재단 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맨 끝에 3초 발언한 거 알 수 없는 이유로 써졌다는 것을 프로포폴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라고 관심법으로 저를 기소를 한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가 프로포폴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검찰이 본 거죠. 예. 채팅방에 계신 분들 알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정말 또 어이가 없는 거는 저 파리 순방에 왜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이 예. 따라갔냐는 거예요. 성형외과 원장이 순방에 왜 쫓아갔냐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국회에선가 질의했을 때 왜 성형외과 원장이 주치의처럼 따라다니냐. 네. 그랬더니 뭐 외부 그렇게 해외 가면 뭐 쓰러져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다치면 현지에 성형수술할 건가요?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 하고 박동만 그랬습니다. 원장이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뭐 최근에는 뭐 우리 VIP께서 외유하실 때 동반하는 걸로 뭐 왜 동반하느냐 뭐 그러시는데 사실 그 우리 외국에 나가면 비행기에 타는 사람만 한 200명 가까운 사람이 돼요. 근데 사실
많은 인원이 외국에 출장을 가다가 보면 뭐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픈 일도 생기지만 외상이 많이 생겨요. 아, 어디 넘어져서 뭘 하거나 끓기거나 베이거나 해서 외상이 생기는데 자, 방금 박두만 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넘어져서 외상. 긁히거나 예. 외상을 입거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넘어진 거하고 쓰러진 거하고 뭐 다른 건가요? 어차피 외상 예. 자기가 외상 치료를 하러 갔다면서요, 성형 네, 원장인데. 네. 근데 그걸 왜 프로포폴이란 말을 갖다 붙였을까요? 나는 프로포폴을 발언한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절대로 프로포폴이라는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왜 고발한 사람도 그렇게 들리게 인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말을 안 했으니까. 기소를 한 검찰도 예.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윤석열이가 저렇게 화환까지 보내줄 정도로 꽤 유명한 저 박동만 원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박동만 원장을 좀 어떤 매체보다도 꾸준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날 네. 오후 6시 25분에 저 박동만 성형외과에 김건희가 들어가서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머물고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3시간 했을까? 동안 거기서 뭘 했을까? 매우 궁금하죠? 네. 당시에 카니발 하이리무진차를 타고 갔고요.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저 박동만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서 5층에 있거든요. 박동만 성형외과가. 네. 거기 갔는데 경호처 직원 5명하고 들어가갖고 병원 출입 차량 명부까지 들고 갔단 말이죠. 그리고 50대 여성 진료 기록이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아. 50대 여성이면 김건희지 뭐.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국민의힘의 장경태 의원이 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또 예.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감 TV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박동만 원장을 지켜봤습니다. 뭐 어떤 여러 매체들도 한동안 계속 와서 박동만 원장을 만나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들 실패하고 돌아갔죠. 네. 지금은 대부분의 언론사 취재 기자들은 박동만 원장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네. 있습니다. 다시 이슈가 되면 그때는 나타나겠지만 네, 네. 뭐 지금 그런데 열린감 애써서. TV는 그냥 꾸준히 갔습니다. 네. 밥 먹듯이. 네. 네. 드디어 박동만 원장을 만났습니다. 오, 그래요. 만나서 대놓고 예. 물어봤습니다. 네. 예. 쓰러졌다는데 그때 파일 루비통 가서 예. 쓰러졌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놓고 물어봤어요. 어.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 같아요. 뭐 하세요, 저? 아니, 취재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니, 물어보겠다는데, 내가 무슨 뭐, 사실만 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당일날, 72년생, 50대여서,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72년생, 50대 여성이, 여기 아무나 네? 못 들어가십니다. 외부 못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여기. 왜요? 못 들어가십니다. 아니, 사장님 오늘 나오세요. 9시부터 9시까지 사장님. 3시간 방문했다는데 못 들어가십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취재 많이 힘들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원장님. 원장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의료행위 예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추천하신 적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원장님. 오늘 혹시 루이비통에 그 2023년 실명에 가셨을 때 김건희 여사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쓰러지셨다는 그게 사실입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원장님. 네. 결국은 답을 안 했는데요. 본인이 부인하면 되잖아요. 아, 아시다라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저 건물이 일반 그냥 그 사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에요. 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일반 경비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양복을 그러네요. 입고 저렇게 있는 사력을 다해서 막진 않죠, 네, 사실은. 네. 예. 그게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근데 저 박동만 원장은 끝내 결국은 대답을 회피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또 새벽부터 가갖고 박동만 원장을 지켜봤었어요. 네.
그런데 저 박두만 원장이 있는 병원으로 택배 상자가 와서 이제 물건들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택배 상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의료 목적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의료 목적에. 예. 그래서 그 의료 목적의 물품들이 이상하게 한 곳의 회사에서만 배달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어떤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의료 시술 관련된 제품을 받을 때는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의 여러 제품들을 골고루 받는다고 하는데 네. 한 회사에서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를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네. 이 플랜 바이오라는 데는 여기에다가 물류 이탁을 맡긴답니까? 아, 저희가 물류 위탁 맡아준대요. 여기서 이제 배송을 해주잖아요. 네. 네네네. 그러면 이 플랜 바이오라는 데는 여기다가 물품을 저희가 제 손자 물류입니다. 3PL. 그래요? 그럼 여기는 어떤 업체죠? 아, 플랜바이. 예. 플랜다. 예. 플랜바이가 지금 플랜다 이름인데. 아, 플랜 예.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의 의약품. 예,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아, 플랜 바뀌었구나. 예, 네네. 예, 선생님, 여기에 저희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한번 좀, 이게 이제 어떤 병원으로 네. 의약품이 배송이 됐는데, 그러면 이 플랜 바이오라는 데는 물류센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까? 어떻게 오신 건데요? 아, 여기 기자인데요. 플랜 바이오는 여기 납품업체입니까?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저희가 기자인데 이제 어떤 성형외과 취재를 하는데, 네네. 이게 붙어 있더라고. 여기서 배송이. 네네. 제가 생각 플랜 바이오 업체는 여기다가 의료 이탁을 이거는 뭐 다른 센터장님이나 다른 분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은 외근 나가셔가지고 자리를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열린감TV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네. 저 플랜 땡땡이라는 회사는 1년 만에 무려 매출액이 100억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오. 1년 예. 만에 100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의료기구 업체가. 대박 난 거네 한마디로. 네. 근데 예. 주요 공급 물량이 뭐냐면 프로포폴입니다. 아 그래요? 프로포폴로 100억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건 물론 프로포폴이 아닐 의료기기 수도 유통업체가 프로포폴 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제 프로포폴을 하는데 아니 의료기기 유통업체 자체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제가 관련 네. 분야에 이제 뭐 정책도 하고 일도 해보고 해서 하는데 특정 업체가 저렇게 급격하게 매출이 신장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이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들 쓰고 막 네. 그러는데 뭐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는 신약이라면 모를까. 예. 근데 저 플랜 바이땡에서 플랜 닥땡으로 이제 상호까지 변경을 하면서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박 원장 병원으로 대량으로 프로포폴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 네.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저런 현장을 발견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믿을 만한 수사기관이 의뢰를 해오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다 넘겨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중 정보를 쓰고 있는 걸로 그래요? 아, 저 회사가요? 프로포폴까지도 수량도 다 거짓으로 기재하고 있는 걸로. 공짜장 썰전을 통해서 방송을 한 연예인 마약 공작 사건 아시죠? 네네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건데요. 네. 그 친윤 검찰과 경찰의 합작품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 열린검TV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지금 마약을 때려잡겠다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던 사건. 그런데 이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곧 이어서
2023년 1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조직원 6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약 24kg의 필로폰 마약을 대량으로 국내로 밀반입시켰던 사건이 터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곧자로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김해공항으로 또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또 그게 또 이제 걸렸었고 그때 그 당시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이 인천지검의 김현실, 신준호, 최소영 검사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 네. 담당 인천지검장이 누구냐? 심우정이다. 라는 예.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이 터지자 어쩐 이유에서인지 검찰이 이 사건을 덮기 시작을 했다. 네. 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2022년부터 경찰청 마수대에서 은밀히 수사해오던 연예인 마약 연루 사건을 터뜨리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바로 3명 중에 1명이었던 유아인 씨죠. 네. 그때 많은 이제 기사들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약 투약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유아인 마약 투약을 했다라고.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유아인이라는 있어요. 배우가 예. 마약을 투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을 했던 거였는지 지난번에 공채장 설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그때 그 내용을 복기를 해보자고요. 최초로 유아인 씨에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은 TV조선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네. 네. 그때는 저렇게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라고 나갔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유아인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네.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나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마약이라는 말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수면 마취제 의존을 했고 결국에는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예요. 과다 처방을 받은 겁니다. 네네.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처방전에서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저 프로포폴을 맞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도 없어요. 예. 결국 의사가 처방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의사들은 아무도 어떤 뭐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정상적인 처방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유아인 씨만 그냥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상습 마약 바뀐 겁니다. 아유, 유아인을 그 제물로 삼았구만.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습 마약 투약자로 둔갑을 시켰는데 그때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사람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였던 신준호 부장검사가 예.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아인 자택에서 마약 투약 의심기구 등을 수색을 했다라고 네. 떠들었는데 하나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없어요. 결국에는 졸피뎀 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예, 예. 것들 외에는 나온 게 없었거든요. 예. 그것으로 마약으로 엮은 겁니다. 마약 혐의 막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결국 유아인 씨는 경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예, 재판을 받아야 했고 재판장에서 그 재판부는 유아인 씨를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아.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규현입니다. 예. 네. 지규현이가 징역 1년을 때렸어요. 유아인 씨를. 직위원이었어요? 네. 아이고야. 물론 지금 이제 그 유한 씨는 2025년 2월에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벌금 200만 원을 받고 풀려났기는 했는데요. 그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낸 거예요. 네. 마약을 상습 투약했는데 벌금 200만 원. 말이 안 되죠. 말이 예, 안 예. 되죠. 이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유아인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수면 장애와 예.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사들이 과다 처방을 해줘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감형을 해준다. 이거 뭔 말입니까? 그 프로포폴 처방만 해도 네, 이 구속감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예. 아예 박아버린 겁니다. 프로포폴만 가지고도 마약이라면 이 사람도 마약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목을 오늘 과감하게 마약 투약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여러분들 뭐 열린공업TV가 또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물음표 있어요, 물음표? 네, 유아인 씨 거 여러분들이 검찰에서 유아인 씨를 마약 상습 투약자로 몰았으니 예. 네. 이 김건희 씨도 마약 상습 투약자일 수도 있다라는 저희가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당시에 경찰 내부자의 얘기를 저희가 경찰서전을 통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네.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당시 경찰 내부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인 사건은 서울청 마수대하고 중앙지검 신준호 검사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유아인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돌았어요. 유아인의 정치적인 행동이나 언어 이런 것들이 윗선에 찍혔기 때문에 신준호가 아주 작정을 하고 서울청 마수대하고 협업해서 유아인을 죽이려고 했고 구속영장을 2번 쳤는데 기각이 됐죠. 그때 신준호가 차장검사로 진급을 해요.
신준호가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이슈에 유아인 이슈로 덮어준 공로를 인정받아서 9월달 검찰 인사의 차장 검사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김현실이 이제 치고 들어와요. 김준호가 김현실을 인천지검에서 끌어온 거죠. 그때 김현실이 유아인을 한 달 있다가 기소하는 책임자를 맡습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마약 전담 검사로 알려진 김태호 검사가 협업해 유아인에게 구형 4년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도주에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담당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는데 그 판사 이름이 바로 지규현 판사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 지기현 판사 참 요즘 이름 많이 나오지요. 네, 아주 그냥 슈퍼스타예요. 네. 네. 자, 바로 그 당시에 그 유아인 사건을 수사했던 이 담당 수사팀 중에 한 명은 참 이 유아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네. 유아인 씨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다 마무리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미안하죠. 이게 지금 의사 처방에 의해서 프로포폴하고 케타민, 졸피뎀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과다 처방을 했다는 거고 누나 이름으로 처방받아서 했다는 건데 이게 식약처에서 기획을 한 거죠. 이런 정도면 불구속해야 되는 건데 진짜 마약에 빠져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과다 처방이에요. 과다 처방인데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시켜버린 거죠. 잘못한 건 맞지만 솔직히 이 정도로 유명 연예인을 쥐잡듯 잡들이 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유아인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우리 경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많이 미안합니다. 결국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그쳐버린, 어떻게 보면 뭐 벌금 200만 원이 세긴 센 사건이지만 그렇게 막 쥐잡듯이 잡아서 마약 예. 상습투약자로 몰 만한 사건은 아니었고 예. 또 유아인이라는 배우, 개념 배우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그렇지. 할 말을 하는 배우로 알려졌던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사건은 아니었는데 네. 예. 결국 검찰과 경찰이 합작해서 한 배우의 인생을 아작내버린 거죠. 백혜종 저건 경정 정말 사건 이상한데요. 덮으려고.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처방명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우울증에 동반된 수면 장애예요. 만성적 수면 장애. 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네. 근데 과다 청구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 누나가 대신 왔는데 거기도 처방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 의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징벌을. 네. 예. 근데 의사가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의사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네. 환자였던 배우 한 사람만 그렇죠. 과다하게 징역 1년. 저건 완전히 뭐 기획 조작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김충식의 동거녀 김인땡 씨는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우리가 의심했던 바가 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시기는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계엄전. 그렇죠. 어허. 네. 김 씨는 김건희 집안이 마약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생 김진환이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말썽이 일어나서 마약범을 잡으려고 했던 백혜령 경정이 오히려 징계를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동생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들여온 거 이번에 마약범 잡으니까는 징계된 남자 있잖아. 누군가. 근데 그 마약 들여온 사람이 김건희 동생이야. 그래요? 앞으로 봐봐. 내 말이 지금까지 다 맞았거든. 근데 그것도 다 맞았어. 김건희가 들어온 거야 다. 마약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드러나셨어. 네. 아니, 잘 모르는 분이 저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죠. 저분은 김건희를 실제로 오랫동안 많이 만나왔었고 윤석열한테도 대놓고 말을 낮춰서 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 김충식의 동거녀 김 씨는 김건희가 마약을 동생을 통해서 들여왔고 이게 다 까발려지게 생겼으니까 백혜령 경정을 징계를 먹였다.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분개를 했습니다. 승진을 시켜도 모자랄 사람을 징계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약은 김건희가 들여왔다고 동생하고 앞으로 이제 다 까발려진다고 그거 덮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거 덮으려고. 그래서 징계 맞았잖아. 그거 잡은 사람을 백혜룡이라고 뭐라고 징계 당했다고. 마약범을 잡았는데 징계 당하는 게 있어? 말이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승진시켜도 모자라는데 징계 당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김충식의 동거녀 김인땡 씨와 녹취 녹음을 한 것이 1년 동안에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것은 그중에서 마약 관련된 내용만 따로 따가지고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시기에 같은 말을 쭉 한 것이 아니고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순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충식 씨의 내연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이고 참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전 내연녀인 이 최은순의 가족하고 긴밀하게 또 지냈고 네. 그래서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도 매우 가깝고 그래서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 보도가 나오고 나서 두 사람이 싸웠어요. 대판 김충식이하고 싸워서. 김모 서로 씨.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요. 치고받고 예. 김충식은 싸울 때 최은순하고도 옛날에 의자 던지고 그랬대. 맞아요. 노덕봉 회장 네. 말씀이야. 그게.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서로 별거하고 있는 걸로 그래요? 알려져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네. 인천 세관에 마약 밀수를 할 때 그 당시에 김진아 씨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했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죠. 그렇죠. 네. 확인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김충식의 동거녀 김 씨가 이제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또 저희 취재팀이 찾아갔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2년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계엄을 해갖고 이게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야. 미친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야.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해가지고 갑자기 미친놈이 아니야. 그래 미친다래. 가만히 있으면 있는데 있으면 되지. 왜 기억을 해가지고 김건희가 마약을 들여왔다고 말레이시아 동생 통해가지고 가보라고 안 한다고 거짓말인데 나 거짓말한다. 거짓말 아니라고 다 된다고 그게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와. 네. 그러니까 야. 저분의 주장은 마약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날 상황이 드러날까봐. 보이니까. 예.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그렇죠. 김건희 네. 범죄의 핵심은 마약 사업이다. 마약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김건희가 맨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맨날 프로포폴을 맞아가지고 맹해가지고 살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다 자. 신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신병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병? 예. 그 뭐예요? 신병. 그 이제 미신병, 그 아, 무당병. 신병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미쳐 돌아다닌다고 그 얘기하고 저기 있습니다. 밤에 그 경호원들하고 저기 편의점 간 것도 맞아요. 그런 주로 맥락인가? 새벽에 다니잖아요. 예. 신명이 신병이에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프로포폴도 맞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잠자니까.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거 하는 거야 맨날. 근데 누가 그래요? 지가 샀나? 나는 그 병원에 가잖아. 네. 야, 그 김건희 구속했을 때 그때 도핑 테스트 안 했나 모르겠어요.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답니다. 차마 못하죠. 네, 안 했답니다. 왜? 영장이 확실히 있어야 될걸요. 그거 예, 하려면. 굉장히 없어요. 네. 즉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 씨는 감옥 가는 걸 제일 두려워한대요. 잠 못 잘까 봐. 네. 프로포폴의 도움으로 그렇죠. 자야 되는데. 네. 내가 지금 본정신으로 안 살아. 맨날 프로폴 그거 맞아가지고 뺑 해갖고 산대요.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신병 때문에. 어? 신병. 맨날 낮에 졸아. 어디 서 있어도 졸고 맨날 졸아.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감고 허옇게 감고 신랑도 놀랜데 은근히가 제일 두려는 게 깜빡하는 거잖아 못하니까. 못하면 세수만 해도 괜찮아야지. 근데 프로포폴을 맞았다면 그 병원에 가서 어떻게? 병원에 가서 맞겠지. 아니 근데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걔는 맞아줬잖아. 성형외과 가서 맞잖아. 네, 저기가 바로 박동만 성형외과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은 저희 취재 기자의 말에 질문에 답을 못했던 겁니다. 뭐 가타부타 뭐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가끔 하고. 연예인들 프로포폴 맞았다고 보도될 때가 있는데 네. 그것도 대부분 성형외과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 예,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요? 저 내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아. 마약 때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거기에 또 주범이 김건희라면은 예.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내란 특검에서도 박동만 성형외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갈 때 동행했던 의사가 박동만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네. 아니 무슨 대통령 주치의에 성형외과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소주 비행기에 싣고 전용기에 싣고 외국 순방 가는 거하고 네. 똑같은 거네요. 네. 성형외과 의사하고 같이 가는 거. 지금 마약 문제가 규명될까봐 네. 아주 뭐 진짜 굉장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구나. 엄청 많습니다. 검찰, 경찰, 고위직들이 다 연루되어 있거든요. 네. 왜 백혜련 경정이 제대로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재 합동수사팀에 관여를 안 시키고 있는지 네. 잘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김충식의 동거녀 김 씨는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김건희는 마약 환자다. 환자다, 라고 중독자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소를 하시려면 저를 고소하지 마시고 예, 김인땡 씨를 고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인땡 씨가 현재 숨어 있어요. 특검에서 애타게 찾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인땡 씨 5년 내내 수사합니다. 숨어 계신다고 해서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진해서 특검에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김인땡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프로포폴을 어마어마했어. 그러면 마약 환자야. 김건희도 마약 환자야. 네. 아니 이거는 우리는 근데 김인순 씨의 정언을 소개하는 거지. 그렇죠. 확정적으로 우리 PD께서 네.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신 건 그렇죠. 아닙니다. 네. 저는 어디까지나 김인택 씨의 주장, 김인택 씨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군가가 고소고발을 하면은 간단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가 현재 구속되어 있잖아요. 네. 김건희의 손등만 확인하면 됩니다. 손등. 네. 아, 손등에 나와 있습니까? 손등에 보면은 이 바늘 자국들이 있어요. 아, 이 바늘 자국들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예. 프로포폴은 손등에 맞는가요? 그러니까 워낙 온몸에 맞다 보니까 맞을 데가 없을 때는 가장 쉽게 이제 이 혈관이 드러나는 곳이 손등이거든요. 김건희 씨가 가끔 장갑을 끼고 다녔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많이 기억나요. 네, 다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가 잠을 진짜 못 자. 프로폴 그거 하면은 정말 못 자. 그거 마약 성분이라. 그거 맞으면 잠을 못 자요? 계속 그걸 먹으면 그걸 맞아야 돼. 중독성. 지금 중독이야? 중독성. 그러니까 낮에는 금방금방 졸잖아. 그래갖고 옛날에 손을 이렇게 말했는데 주사 빠진 그래, 그런 게 나왔지.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럼 다 나와. 그러면 왜 고소를 안 하냐? 누가? 김건희가. 맞으니까. 네, 직접 김건희 손을 만져봤다잖아요. 네, 저건 반드시 특검이 지금이라도 구치소에 찾아가서 김건희 손등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했다. 바로 백혜령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충격적인 의혹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어떤 점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마약 사업 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들 네. 조각조각 퍼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동의를 백혜령 경정의 의혹에 대한 네. 동의를 한다는 거지 그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네. 분명한 증거와 네. 또 입증될 만한 사실관계 확인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증거물 네. 그런 증거물 게 확보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의혹인데 네.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이제 최고 권력자나 권력의 핵심부가 이 마약 거래, 마약상을 마약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동안 추적을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는 해왔는데 네. 그것이 정권 차원에서 제지되고 은폐되고 차단되고 여러 경로로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네. 그걸 무마시키고 수사의 확대를 방해하고 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네.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지난하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마약 게이트 집중적으로 그를 추적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의 마약 게이트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뭔가요? 네. 첫째는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저는 작년 초부터 계속 김건희 씨의 그 약물 투약 혐의 의혹에 대한 그것을 폭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는 대통령 부부 혹은 네. 김건희 씨가 네. 실제로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네. 모든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네. 그리고 마약 거래, 마약상과 관련된 이 그런 의혹들 네. 이것이 전체 모아져서 마약 게이트다. 그러기는 마약 게이트는 딱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나 혹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김건희 씨가 네. 사인 시절에 네. 사인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지만 그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네. 뭔가 약물을 투약을 했다거나 또 박동방 성형외과 의혹도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 전에도 약물을 투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제보들도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도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공동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선 출마 전에도 약물을 투여했다. 예, 그런 부분들 의혹들 네. 그리고 이제 영부인이 된 이후에 네. 투약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기자들이 저하고 공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제 사실로 확신하고 네. 그것을 내가 계속 포토라인 발언이나 이런 강연할 때나 이런 데서 폭로를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어떤 점에서 뭐 근거물을 뭐 확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확신을 저의 하시게 됐어요? 경우에도 전화 기자들이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딱 막히는 거 네. 정권 차원에서 딱 막아서 차단하고 더 이상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네. 예.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다시금 총정리해 가지고 이제 한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네. 예, 결국에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건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백경정도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시에 2,200억 원 상당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압수하고 수사 진행했는데 수사 칼끝이 정권 핵심부로 가는 찰나에 모든 것이 멈춰섰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정권 핵심부로 가니까 이 모든 수사를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마약 게이트 추적했던 것도 다 멈추게 정권 차원에서 막은 건가요? 이제 그런 거죠. 예, 어떻게든지 고소 고발을 명예훼손이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틀막을 저의 경우는 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지난 6월 6일날 현충일날에는 그 건으로 두 건이나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송치가 됐나요? 서울경찰청이 다 윤석열 라인으로 알박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고위직들이 윤석열 라인으로 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 시절에 이렇게 알박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 계엄 당일날 아침 10시 반에 압수수색한 명목 중에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때까지 계속 간헐적으로 저를 집요하게 이제 서울경찰청에 출두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6월 6일 날 그걸 검찰로 송치를 한 겁니다. 네. 김건희 씨의 약물 투약 혐의를.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백혜령 경정은 네.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서장과 함께 김찬수 서장과 함께 그 엄청난 그 수사에
그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역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 영등포 경찰서장을 대통령실로 빼간 거죠. 네. 빼갔는데도 그냥 빼간 게 아니라 비서실 행정관으로 빼가서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김건희 그 품 안에 이게 안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경무관으로 하려고. 승진을 시켜서 지금도 서울 저기 경찰청에 고위직으로 경무관과 관련된 그 직책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백혜련 경정은 또 좌천을 시켜가지고 그냥 좌천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뒤를 털고 뭔가 이제 털면 나올 게 구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려고 했다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강서구의 화곡지구대로 좌천을 시켰는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의 핵심부로 향하던 찰나에 칼끝이 멈춰지게 된 하나하나의 그런 퍼즐들이죠. 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오늘 이거 짧은 시간에는 다 피력하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취재한 부분도 있고 네. 제보받은 바도 있고.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태원 참사를 보신 국민들이 너무 놀랐던 게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네. 바로 마약한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신을 찾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는 그 과정이 아니라 먼저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그 전체적으로 시신을 유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조사부터 했어요. 얘네 마약 조사 그러니까 부검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마약 투여 여부 네, 했냐. 이 모든 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본인들이 마약을 하니까 이태원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욕 행위를 하면서 마약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네, 두 갑자기 가지 뜬금없이 양면적으로 마약이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뭐 마약과의 전쟁을 전쟁. 선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의욕적으로 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것과 네. 두 번째는 너무 그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시신과 고인들에 대한 예의가 벗어난 수준으로 네. 그 시신을 모욕하는 그렇죠. 마약 검사를 시신을 그렇죠. 향해 하고 네. 또 가족들에게도 유가족들에게도 마약 그 시신을 공개하는 부분도 그 마약 검사 때문에 지체가 된 것도 많고 네. 언론 기자들도 다 차단을 하고 네.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본인이 마약을 하거나 관련이 돼 있으니까 먼 눈에 뭐가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네. 그 충격적인 대목이 인천공항 세관에 대한 언급입니다. 온몸에 마약을 칙칙 감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게 네. 누군가의 대통령실과 국정원과 관련 기관들 뭐 세관과 관련 기관들 협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백혜련 경정께서는 이 마약 게이트의 주범이 네. 심우정 네, 전 인천 지검장. 지검장.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했죠.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결국에는 그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한 게 바로 이 인천공항 세관, 바로 마약 게이트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는 네, 걸까요? 백혜련 경정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영전하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계기가 됐다.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혜련 경정이 네. 왜냐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네.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네. 그리고 서울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그리고 인천지검장 심우정 이런 당시 마약 관련 컨트롤 타워인 대검 마약 조직부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마약 게이트를 축소하고 은폐한 주범들이다. 네. 이렇게 백혜련 경정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주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비근한 예로 백경정이 이것을 근거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네. 의혹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아. 2023년 1월 23일부터 네. 2월 27일까지 네. 약 1개월 동안 네. 21명의 조직원들이 네. 12차례나 인천공항과 부산공항을 침투했던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인천공항 6번, 부산공항 6번 이렇게 해서 12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휴전선 38선만 뚫린 게 국경이 뚫린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수도 관문이 네. 뚫린 것이고 국경이 네. 뚫린 겁니다. 네. 그리고 부산 제2의 수도가 관문이 뚫린 그것도 국경이 뚫린 거고 네. 대한민국의 제1의 수도와 제2의 수도 국경이 뚫린 이 사건 네. 이것은 엄청난 거고 네. 백혜련 경정이 본인의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그 12차례나 인천공항과 그 부산공항에 뚫린 네, 그 김해공항. 김해공항에 그 뚫린 그 거를 이제 표로 작성을 차트를 했죠. 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했죠. 예. 그렇죠.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네. 6번째 침투하는 날. 이 사람들이 네. 6번째 침투하는 날이 네. 24년 2월 5일 날이었어요. 아, 6번째 이날 침투. 인천공항으로 4명의 조직원들이 그 유명한 몸에 신체 부착을 둥둥 실로폰 감았죠. 네. 필로폰을 둘둘 신체 말고 부착했죠. 네. 뭐 종아리에 뭐 허벅지에 피가 그렇죠. 뚝뚝 떨어질 정도로 피가 안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입국하다가 한 명만 검거가 되고 3명은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관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빼내준 사실이 확인되니까 네. 인천지검 강력부장 김연실 부장하고 네. 주인검사 최세윤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심우정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3명의 조직원들을 검거하지 않고 네.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3년 2월 27일 12번째 침투하는 날이죠. 그날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강력부장 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에게 지시를 해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네. 그리고 2월 27일 날 당일날 네. 사건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11차례 침입한 사건은 덮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이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경정께서 심우정이 마약사범을 검거하지 않고 계속 들여보내니까 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이게 관련이 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일단 막으려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백경정이 이때부터 이제 김해공항까지 네. 내려가서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네. 검거한 당일 2월 27일 날 사건만 처리해서 기소하고 네. 나머지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계는 이원석과 송경호거든요. 네. 이 양측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백혜련 공정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와 대통령 부부와 네. 한동훈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어느 네네네. 날부터 네. 서로 싸우고 이런 관계가 이 마약 게이트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경정이 분석한 그런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엔 백혜련 경정과 이제 목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제 네. 우선 핵심은 심우정 전 인천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심우정이 핵심 마약게이트 주범이다라고 하셨고, 네. 일단 마약게이트 사건이 네, 백혈전 23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조직 사건을 취급을 했고, 특히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이 이제 취급했던 사건들.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 시체를 확인하고 백경정이 뛰어들어서 과거에 검찰 제2부에서 개입했던 거를 네.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건을 취급하게 되고, 그래서 백경정 수사팀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게 검찰이 취급하고 과거에 덮어버렸던 거가 밝혀지자 이거를 입막음시켰다. 결국에는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그러니까 백혜련 수사팀과 이제 호흡을 맞춰 도와줬던 것을 특수부, 남부지검 특수부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마약 사무까지 뺏어서 은폐, 축소시키려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백경정께서 취급한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우리가 네. 누락하지 않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백경정은 23년 9월경 말레이시아 조직 사건을 취급했어요. 그리고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이 취급한 사건은 그보다 6, 7개월 이전인 24년 2월경에 이미 검찰 지휘부에서 말레이시아 이 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네. 사건을 2번이나 수사하고 취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침투하고 나중에는 나무도마로 위장한 화물로 보내는 마약 밀반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 백계령 경정 수사팀에게 검거가 됐고 네. 검찰이 취급했던 사건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백경정이 아니었으면 네. 이미 6, 7개월 전에 검찰 수뇌부와 검찰 마약 담당팀들이 이것을 6, 7개월 전에 다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덮어버린 것이 네,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더 의혹을 사는 거는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혜련 공정과 호흡을 맞췄던 그리고 지원을 해줬던 남부지검 형사 6부, 그 특수부잖아요. 그거를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폭파시켰다 그러면 좀 표현이 과하지만 해체시켜버리고 2차장 산하 형사 6부에서 수양하던 마약 사물을 빼앗아 가지고 1차장 산하 형사 3부로 보내버려 가지고 그냥 우야무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수뇌부들의 지금까지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인천 백경정이 굉장히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천세관 마약 게이트는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마약 독점 사업 했다. 이 발언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예, 그거는 뭐 심정적으로는 100% 저는 그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거는 김건희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김건희가 이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런 것이 뭐 검찰을 움직이고 세관을 움직이고 뭐 경찰서장을 빼가고 대통령실로 멀쩡한 수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행정실로 빼가고 또 입막음을 하고 서울경찰청에 뭐 관련된 간부가 또 백혜령 경정을 또 회유하고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네. 그거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인물이 하지 않으면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네, 백혜룡 죽이기에 희생당한 연예인 이성균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네, 마약 네, 의혹 네. 다음에도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